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가 정말 올 한 해를 그냥 보내주지 않겠다는 듯이 마지막까지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이좋게 1% 초반대로 하락했고 역시나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장기채 금리 상한폭 상승과 함께 전체 채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성장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죠. 최소 5%에서 높아봐야 5.5% 정도에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리에서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금리를 생각할 경우 채권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은 미국 채권 투자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기준금리가 걱정이죠.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엔화 강세로 인해 미국 채권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것을 뚫을 정도의 강력한 매도세를 부르는 급격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로 사용되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발표됐는데 10월 미국 집값은 전월보다 0.5%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올 6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분명한 추세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입증이라도 하듯 11월 잠정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판매는 건설과 원자재 등 여러 기초산업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선행지표로 사용되죠. 따라서 주택 판매가 안 좋은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경착륙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죠. 다만 아직까지 집값은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주비의 선행지표로서 하락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거비가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더 떨어져 주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1위 기업인 애플이 3% 넘게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 나스닥 대비 2배 넘게 하락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 애플의 주가도 올 8월부터 끊임없이 하락세입니다. 4달간 28% 정도 하락했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다른 기술주 대비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 애플인가? 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연말로 갈수록 기세가 꺾이며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출하 전부터 신형 아이폰의 주문량을 줄였던 애플은 폭스콘 공장에서의 코비드 사태로 600만 대 정도 출하량에 추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초 9천만 대 예상이 되었던 아이폰 14의 판매량은 현재 7,500만 대에서 8천만 대 사이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형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의 경우 수요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은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죠. 이런 주력 비즈니스 상품이 최대 15% 이상 판매가 감소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이 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성장 예상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PER을 25를 준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기에 있는 기업은 사실 PER 25도 절대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죠. 그걸 감안했을 때 현재 애플에게 안전마진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 애플에게 다른 프리미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지지선을 뚫고 주가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금방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지점에 놓여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애플은 여전히 중국 리스크가 큽니다. 아이폰 생산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생산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리스크도 밸류에이션에 포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혼자만 청개구리처럼 올랐는데요. 이달 초부터 시작된 3주간의 기나긴 하락 중에 나온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죠. 오늘 테슬라가 반등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단순한 이유로는 그동안의 지나친 하락으로 강제 청산이 거의 끝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강제 청산될 물량이 별로 없자 매도 압력이 줄었고 곧바로 가격 반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숏커버링인데요. 테슬라는 최근 급격한 하락으로 공매도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애플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공매도 금액이 큰 종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공매도를 걸었던 투자자는 오히려 주식을 사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저가의 주식을 산 트레이더가 상승이 멈추면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공매도 투자자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하죠. 오늘의 상승에는 분명 이 숏 스퀴즈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패닉의 약화입니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던져버린 투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던지고 나면 더 이상 주식을 팔 사람이 남아나질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강제 청산 때문에라도 주가가 하락해서 더 팔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왔지만 이러한 강제 청산마저 거의 끝나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전부 쉽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매도세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트레이더의 유입입니다. 트레이더들은 계속 하락하던 기업이 반등하는 순간 앞에 설명드린 숏 스퀴즈 등을 노리고 반대로 매수 포지션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만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오늘 아마 트레이더들의 격전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흔적이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앞에 들어드린 네 가지 이유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큰 상관없는 기술적 이유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이유가 그나마 가장 의미가 있는 이유가 될 텐데요. 어제 주가를 급락시켰던 요인인 기가 상하이의 1월 휴무 일정이 사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 했는데 실제 직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소식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1월 20일부터 28일까지만 휴가를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무일은 3일이 줄어들게 되고요. 제가 어제 원래보다 4에서 5일 정도 더 쉬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3일을 빼면 원래보다 겨우 하루 이틀 더 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소식에 의해 중국에서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퍼드가 약해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판단은 동일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명백하게 펀더멘털의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강제 청산과 패닉셀이 만든 펀더멘털을 무시한 저평가 영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캡처해뒀던 사진인데요. 테슬라의 1년 선행 PER이 코카콜라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코카콜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배당까지 모두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최소 30%씩은 성장할 기업입니다. 그런데 10%도 성장이 어려운 가치주의 대명사보다 PER이 낮습니다. 굳이 어려운 적정 주가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게 정상적인 주가 영역일까요? 이러한 간단한 비교만 할 수 있어도 현재 주가가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지금의 가격만 봅니다. 아무리 저평가되었다, 안전마진이 높다 얘기해도 싼 것은 싸다고 안 사고 비싼 것을 좋다고 삽니다. 명품은 그래도 되죠. 하지만 주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지금 사용할 구매력을 아껴서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보상으로 얻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의 잠재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자산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찾아내야 할 숙제죠. 부디 여러분만의 훌륭한 자산을 찾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